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조용한 마을 끝자락에 아름다움이란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상인으로 주기적으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먼 곳에 있는 어둑한 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길을 찾고자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의 정원에서 우연히 아름다운 장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인 아름다움에게 선물로 줄 생각에 그 장미를 꺾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의 주인인 무시무시한 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장미를 가져갔으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는 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야수는 아름다움이 성에 와서 아버지 대신 자신과 살도록 요구했습니다. 아우른 마음는 아버지가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 자신이 야수의 성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시작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지만 지나갈수록 그녀는 성의 다채로운 마법과 신비 그리고 점차 그 야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수는 한때 잘생긴 왕자였으나 그에게 저주가 내려져 야수의 모습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는 그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때까지 풀리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야수는 처음에는 거칠고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점점 아름다움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녀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책을 구해주거나 그녀를 웃음짓게 하려는 그의 노력 덕에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아름다움은 점점 야수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름다움은 다가오는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접하고 야수에게 일주일간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야수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수는 점차 생기를 잃고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집에서 아름다움은 관심을 보이는 다른 청년들과 어울리고 있었지만 그녀를 괴롭게 했던 것은 야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고 급히 야수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으로 다시 돌아오자 야수는 이미 기운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진실한 사랑이 저주를 풀었고 야수는 멋진 왕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선명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구세주인 아름다움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녀와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결국 모두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의 자랑이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연중 다양한 축제를 즐기곤 했습니다. 장미가 만발하는 여름이 되면 특히 많은 이들이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원의 중앙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그 안에는 요정의 마법에 걸린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원래 왕자였으나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요정의 저주를 받아 개구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된 왕자는 언젠가 자신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며 오랜 세월 연못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알지 못했기에 단지 연못 주위의 아름다움을 즐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소녀 중 한 명인 클레르라는 소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궁금증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기에 정원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는 평소처럼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연못가에 다다랐고 물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못 속에서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클레르는 놀라지 않고 조심스럽게 개구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넌 왜 이렇게 슬퍼 보이니?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곳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욕심이 많아 요정의 저주를 받아 개구리가 되어버렸죠. 이 저주는 오직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아야 풀린답니다. 클레르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개구리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그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의 사연을 듣고 그의 착한 본성을 느낀 클레르는 조금씩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연못을 찾아갔고 개구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드디어 다시 장미가 활짝 피는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클레르는 그동안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구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개구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를 풀어줄 방법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소중했어. 만약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개구리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개구리는 신비한 빛으로 감싸이며 왕자로 다시 변했습니다. 마법이 풀린 순간 왕자는 클레르에게 감사했습니다. 너의 진실한 마음이 나를 해방시켰어. 이제 우리 마을에 다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고 클레르와 왕자는 마을로부터 깊은 감사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하며 장미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중요함을 새롭게 일깨웠습니다. 사람들은 장미와 개구리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끝자락에는 세상의 다른 모든 정원과는 다른 마법의 정원이 숨겨져 있었다. 이 정원은 유난히 향기롭고 다양한 꽃들로 가득했으며 꽃들 사이로 작은 꿀벌들이 바쁘게 날아다녔다. 그들 중 한 마리의 꿀벌 루시는 다른 꿀벌들과 조금 달랐다. 루시는 항상 더 먼 곳까지 탐험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다. 많은 꿀벌들이 정해진 길로만 날아다니며 꿀을 모았지만 루시는 새로운 꽃과 장소를 찾아 모험을 떠나곤 했다. 어느 날 루시는 정원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나무 밑동에서 밝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황금빛 열쇠였다. 루시는 이 열쇠가 무엇을 열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친구 꿀벌들에게 이 열쇠를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 아는 이가 없었다. 마을의 현자였던 오래된 거미 고티에르를 찾아간 루시는 열쇠에 대해 물었다. 고티에르는 깊은 눈으로 열쇠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 열쇠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여는 열쇠란다. 그 정원은 여기에 오는 모든 꿀벌들이 꿈꾸던 곳이지. 그러나 위험과 미지의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단다. 루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에 가득 차 장미 정원을 찾기로 결심했다. 열쇠의 힘을 믿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 것이다. 정원을 찾기 위해 수많은 꽃밭과 풀숲을 지나던 중 루시는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잊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고 말았다. 공기가 점점 무겁고 조용해지자 루시는 살짝 불안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높은 울타리에 둘러싸인 거대한 장미 덩굴을 발견했다. 장미 덩굴 중앙에는 오래된 철문이 있었고 루시는 그 문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황금 열쇠를 꺼냈다. 열쇠가 자그마치 맞아 들어간 걸림새 소리가 정적을 깨고 문이 천천히 열리며 장미 향기가 그녀를 반겼다. 정원 안으로 발을 들이자 루시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가는 곳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장미들이 피어 있었고 장미들의 꽃잎 사이에는 작은 빛들이 춤추듯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정원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장미 왕국의 여왕인 눈처럼 하얀 장미 한 송이가 우뚝 서 있었다. 어서 와라, 용감한 꿀벌아. 하얀 장미 여왕이 말했다. 너의 용기와 호기심 덕분에 이 정원의 비밀이 드러났구나. 이제 이곳에 있는 모든 꿀과 지혜는 너의 것이란다. 루시는 그곳에서 다양한 꽃의 꿀을 모으며 정원의 비밀을 더 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 그 경험을 다른 꿀벌들과 나누곤 했다. 이렇게 루시는 친구 꿀벌들에게도 새로운 모험과 발견의 기쁨을 선사하였고 그들 모두가 결국 정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이후로 루시와 꿀벌 친구들은 마법의 장미 정원을 종종 찾아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며 더 큰 세상을 탐험해 나갔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앞으로 태어날 많은 꿀벌들에게도 어느 날 루시처럼 용감한 모험을 떠나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로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로이가 너무 많은 위험에 빠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 마을은 주변에 큰 숲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마법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마법의 숲에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것이 가득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로이는 언제나 이 숲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이는 친구인 안나와 함께 아침 일찍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입구에서 그들은 나이든 마녀 클라리스를 만났습니다. 클라리스는 두 아이에게 숲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루이와 안나는 모험심에 불타올랐고 경고를 무시하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을 걸으며 루이와 안나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습니다. 나무들은 하늘까지 높이 자라 있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 한 작은 요정이 나타나 아이들에게 길을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정은 자신을 셀레스트라고 소개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셀레스트의 도움으로 루이와 안나는 마법의 숲 깊숙한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고 오래된 마법의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셀레스트는 이 나무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는 그 나무 앞에서 자신과 친구들이 항상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순간 나무가 빛을 내며 루이와 안나의 눈앞에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두려움도 잊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체험한 모든 모험들과 셀레스트와의 만남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와 안나는 마법의 숲의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루이와 안나는 가끔 마법의 숲을 찾아가곤 했지만 그때의 모험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 숲의 마법과 우정의 힘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